그게 진짜 무서운 거고 남자들이 못 떠나는 정말 무섭고 성숙한 여성이야. 자, 이제 여자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축하해, 네 남자야. 그러니까 성숙하고 우월한 여성성이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이제 남녀 이야기할 때는 제가 철저히 남자 여자로 나눠서 정말 성 전략의 관점에서 얼마나 우월한 것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인간 굉장히 총체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다른 영상들을 보고 이제 알아서 적용을 하세요. 이제 그게 중용이라는 거야. 여러 가지 정보와 가치들을 스스로 잘 중재를 해서 개인으로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알았죠? 지난 스트리밍에서 이제 관련 배경 이야기는 많이 설명을 해서 그거를 봤으면 사실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남성은 여성을 정복의 관점에서 보고 여성은 남성을 소유의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남성은 다수의 여성을 정복할 수 있다면 우월한 남성인 거고, 그리고 여성은 내 환경에서 가장 높은 퀄리티를 가진 남성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월한 여성인 거라고 했죠. 그리고 정복이란 관계를 시작하는 거. 관계를 시작한다는 건 여성이 남성과의 광렬한 연애와 섹스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잘해주니까 그냥 대충 사귀어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남성들은 이 정복, 이게 너무 어렵고 고민이니까 관계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돈을 쓴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픽업 아티스트 산업. 실제로 픽업 아티스트 권위자들은 이 스승이라는 뜻의 구루라는 호칭까지 붙여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도 잘 몰랐는데, 그냥 여자 꼬시는 방법 알려주는 건데 얼마나 대단하면 스승이라는 칭호까지 달아주겠어요. 근데 여자를 위한 픽업 아티스트는 잘 없다고 했죠. 왜? 여성은 남성을 소유의 관점에서 보니까, 정복이 아니라. 소유란 과정에서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애착을 형성하는 겁니다. 즉, 남성으로 하여금 나랑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 여자에게 평생 헌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 그래서 여성들은 연애 과정상에서 이 남자를 소유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한테 더 헌신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소유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연애 과정상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했죠. 여자들은 시작이 아니라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돈을 쓴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이 우월한 여성이라고 했어요. 다수의 남자들이 섹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그 남자가 당신과 결혼을 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여자들은 평균 이하여도 틴더 같은 데 가입만 하면 섹스는 많이 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우월한 남성이란 여성을 누구보다 쉽게 정복하지만 소유는 쉽게 당해주지 않는 남성. 즉, 원하는 여성과의 광렬한 연애, 섹스는 쉽게 얻어내지만 결혼은 아무나랑 쉽게 안 하는 남자죠. 그래서 퐁퐁남이라는 개념이 이거랑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성을 누구보다 어렵게 정복해서 소유는 누구보다 쉽게 당해줬으니까. 원하는 여성과 강렬한 연애, 섹스는 누구보다 어렵게 얻어냈지만 여자가 이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결심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등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월한 여성이란 뭘까? 남성에게 쉽게 정복당하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남성을 쉽게 소유하는 여성이죠. 즉, 아무 남자하고나 강렬한 연애나 섹스를 원하게 되진 않지만 연애하는 남자마다 자꾸 결혼하자고 쫄라. 이러면 진짜 개쩌는 여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남성 소유에 대한 역량이 뛰어난 여성이 성숙하고 우월한 여성인데, 이 소유에 대한 핵심 역량이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 말해볼 겁니다. 딱 한 단어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매우 간단한 이야기지만 아무나 하기 어렵죠. 이 포용력이라는 가치는요, 여성스러움의 끝판왕이고 카를융 분석심리에서 나오는 성숙한 아니마상, 성숙한 여성성의 원형과 위대한 어머니상과도 관련이 있어요. 정복 소유 적어도 카를융이 한 이야기야. 남성이 원하는 여성상, 즉 아니마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하와, 헬레네, 마리아, 소피아. 자, 하와는 첫 번째 단계로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생산하는 원초적인 여성상이죠. 두 번째 단계인 헬레네, 에로스의 성적인 부분이 발달한 여성입니다. 미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인 마리아와 소피아, 이게 어떤 거냐면 지고지순함과 무엇보다 만물에 대한 포용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포용력이라는 역량은 왜 여성이 남성을 소유할 때 굉장히 중요하냐? 자, 봅시다. 여성은 남성보다 관계지향적입니다.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타고나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들이 여성이에요. 근데 인간관계를 건전하게 만들고 이제 평안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가치가 뭔지 아세요? 권력, 권위, 헌신? 아니야. 포용력이야.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 공간이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라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고차원의 가치, 그게 바로 포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남성들, 특히 잘난 남성들이 굉장히 원하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젠 남성에 대해 이해해봅시다.
여러분들 남자를 꼬시고 소유하려면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죠. 남성은 왜 결국 포용력이 있는 여성에게 정착하게 되는가? 어리고 이쁘고 이런 걸 떠나서 정신적으로 외모는 뭐 남녀 모두가 잘나면 좋아하는 거고 왜 포용력인가? 제가 그 분석심리 영상, 분석심리 시리즈에서도 말했지만 남성들은 포용적이지 않아요. 제가 남성성의 부정적인 측면이 베타성, 편협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성이 편가르기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개떡같은 소리라고 했잖아. 남성은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성은 사물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근데 뭐 현실에서 봤을 때 근데 나한테 다 맞춰주는 남자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당연하지. 그걸 누가 싫어해요. 근데 그거 원래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기질상 그런 거 잘 못해요. 포용해주고 맞춰주고 이런 거. 그게 DNA에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여성분도 있겠죠. 아닌데요? 우리 오빠는 나한테 다 맞춰주는데? 그건 당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짜내면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매력적인 여자가 나한테 강렬하게 연애와 섹스를 원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정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무심해지는 남자들이 많은 겁니다. 당연하지. 그게 원래 모습이니까. 정복을 끝낸 남성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관계지향적인 모습은 남성의 본 모습이 아니라니까.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녕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집니다. 근데 뭐 이렇다고 이거 들은 남성분들 그런 난 남자니까 폭력적이어도 되겠네 이런 단세포 동물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래의 기질이 그렇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당연히 다정해야죠. 근데 남성은 좀 인위적으로 더 노력해야 되는 반면에 여성은 저런 포용을 타고나게 잘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자, 남성에 대한 이해 하나 더. 저는 이제 누군가가 남성은 어떤 존재인가요? 한 단어로 정리해주세요 물어본다면 여행자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남성은 여행자입니다. 안정적인 곳에 머무르지 않고 낯선 곳으로의 도전을 즐기며 위험성을 감수하며 떠돌아다니는 여행자. 하나의 풍경에만 머무르지 않으려는 습성. 프레임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성향. 이 남성이 프레임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성향이 있다는 건 아들 키우신 부모님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딸보다 아들 키우기가 훨씬 힘들어요. 왜? 여자아이들은 프레임이나 환경을 규정 지어주면 그 안에서 잘 집중해서 노는데 남자애들은 자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ADHD 발병률도 남자아이가 3배 정도 많죠. 이런 부분 때문에 남자아이만 교육하는 기관도 따로 있다니까. 그 유튜브 구독자가 40만인가 그렇던데. 유아 교육자는 보통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런 남자아이의 여행자적인 성향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다는 결핍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아들 있는 어머니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은 그 2층 베란다에서 바닥을 보면서 저기 떨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진짜 떨어져 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리 작살나고. 근데 여자애들은 진짜 잘 안 그래. 그 여자분들 어릴 때 남자애들 진짜 이해 안 되는 애들 꽤 있죠. 쟤네들은 왜 저딴 사고를 치고 다닐까?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근데 남자애들이 원래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생존하려고 그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여행자니까. 근데 여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지칩니다. 우리가 목도 마르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결국 안정적으로 이런 경작할 땅과 노급이 만연하는 비옥한 땅을 찾아서 이런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 한켠에 항상 존재하는 게 여행자들이죠.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존재할 것 같은 그런 비옥한 땅. 그 땅이 바로 포용력이 있는 여성이라는 겁니다. 이젠 여기에 정착하고 싶어. 이 땅에 소유돼서 집 짓고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행복하게 살래. 다른 풍경은 더 이상 구경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포용적인 여성. 그 여자분들이 남자를 만나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 여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막 들게 하고 그런 것들. 근데 그 남자가 진짜 괜찮은 남자로 느껴져서 소유하고 싶다면 포용해주세요. 인간에 대한 포용은 굉장히 성숙하고 여성적인 가치니까. 그 흔히 우리가 남자는 그냥 방임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특히 잘난 남자일수록. 어떤 남자를 소유하고 싶어요?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포용을 하세요. 그건 진짜 잘난 남자들을 붙잡아 놓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거든. 이 여성이 있는 공간에 찾아올 때마다 편안하고 이해받고 포용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여성. 카를 융은 그런 단계는 진짜 아무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남자들의 세계는 대체로 포용적이지가 않아서 그 가치에 더 목말라 있습니다. 괜찮은 남자들은 약간 쉽게 말해서 그 충직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 같다는 게 아니라 충직한 개들은 줄 풀어놓고 멀리 나가도 밤 되면 돌아오거든. 그 묶어놓으면 더 뛰쳐나가려고 하지. 정리를 하자면 여성성의 역량은 이제 관계 지향성과 관련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성숙한 가치는 포용력이다. 그리고 포용력은 본래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의 능력, 즉 여성 고유의 능력이고
매우 성숙하고 우월한 여성적인 가치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여성이 되시면 됩니다. 저도 사물을 탐구하는 방법은 아버지에게 배웠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머니한테 배웠거든요. 이쁜 여자들은 많아. 널렸어. 근데 정작 내가 사랑하는 남성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성이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 강한 정복력이 생기듯이 여성은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소유욕이 강해지고 집착하고 가둬놓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능을 이겨내기가 어디 쉽나? 여성이 사랑하는 남성에 대한 소유욕을 이겨내는 건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남성이 트로이의 헬렌 같은 미적으로 완벽한 여자가 들이대는데 섹스를 참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야. 이걸 해내면 진짜 대단한 여성이고 소유욕을 이겨내는 여자? 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이겨내? 그리고 예를 들어달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개인마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기본적으로 남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그거를 공감받고 포용받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 때 그 여성에게 소유당하고 싶습니다. 아 맞다. 제가 저번 스트리밍에서 포용력에 대해서 여성의 포용력, 성숙하고 우월한 여성 포용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압둘라리 3세가 그런 포용력은 그냥 남자들이 뻘짓해도 다 받아주는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야. 포용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어떤 분이 되게 기가 막힌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완전히 소유하려면 완전히 이를 각오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포용이 아무거나 다 받아주려는 게 아니야. 포용이 뭐냐면 친절하되 단호할 줄 알아야 돼. 남자를 소유하고 싶으면 포용적이고 친절하되 단호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진짜 이상한 자그만 걸로 태클 걸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근데 자기만의 마지노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 벗어나면 너 나랑 끝이야.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포용적이되 이거 어기면 너 끝이야. 이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친절한 건 전혀 문제가 없어. 원래 모든 인간관계가 무슨 친절하면 호구가 된다고 그러는데 친절한 건 문제가 없어요. 친절한 사람들이 왜 호구 잡히냐면 단호할 줄 모르거든. 단호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선을 넘어가면. 여성들은 포용적이어야 성숙한 여성이다 라고 했던 말은 아무거나 다 받아주라는 게 아니야. 단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선을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저렇게 그냥 마음으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끝내셔야 돼요. 실제로 끝내지 않으면 그게 티가 다 납니다. 티가 다 난다고. 그냥 마인드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포용적인 여성은 남성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우월한 여성이 되는 거야. 내가 말한 포용적이라는 게 남자들이 바람피고 이래도 다 받아주라는 게 아니야. 쓸데없는 걸로 태클 걸고 감정적으로 굴고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확실한 선을 갖고 그 선을 넘어갔을 때는 제대로 손절하세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고 남자들이 못 떠나는 정말 무섭고 성숙한 여성이야. 약간 강영욱 같이 연애해야 하는군요. 여튼 이제 각 성의 핵심 능력과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분들도 물론 당연히 배타적이기보단 포용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제 카를 융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남성도 무의식에 있는 여성성을 성숙하게 발현해서 인간으로서 자기 실현에 가까워지고 여성도 무의식에 있는 남성성을 성숙하게 발현해서 인간으로서 자기 실현에 가까워지라고. 근데 그 말도 하거든. 그래도 남성은 남성으로 살고 여성은 여성으로 살아라. 근데 나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런 뜻인 것 같아. 분석 심리가 수많은 내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경험 심리학인데 남성이 남성적인 역량을 아예 외면해서 키우지 않거나 여성이 여성적인 역량을 아예 외면하면 삶에 필연적으로 결핍이 생긴다는 거지.